오늘은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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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하면 어떤 시인들이 떠오르죠? 가장 먼저 저항시인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쵸? 저항시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시인은 이육사, 윤동주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쵸? 그 중에서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육사의 줄을 딱 쳐놨는데, 자, 이육사 시인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죠? 네, 굉장한 독립투사셨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감옥에 16번이나 들어왔다 나오셨죠. 일본 놈들이 막 괴롭힌 거죠.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때 처음 수감되었을 때 그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호를 이렇게 이육사라고 지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은 이원록 시인이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식에서 또 이육사 시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필요했겠죠.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을 하려면 쉽게 마음먹어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육사 시의 대부분의 시는 의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스타일이 와일드하겠죠? 예, 남성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육사 시의 특징 의지적, 남성적. 그 다음에 독립투사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 뜻을 품은 선비, 어떤 나라를 위한 마음을 품은 선비다. 그래서 지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육사 시의 공통된 특징이 남성적, 의지적, 지사적, 그리고 일제 저항했으니까 저항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보면, 자, 절정이에요. 그렇죠? 절정. 절정은 어떤 거죠? 클라이막스.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절정인가? 어떤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보죠. 자,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그랬어요. 자, 매운 계절의 채찍이라고 그랬는데, 매운 계절이라는 건 뭘까요? 자, 요거 당연히 일제강점기겠죠? 예. 그 채찍은 뭐겠어요? 일제강점기에 맞는 채찍. 일제의 어떤 그 탄압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갈겨, 여기에 고통을 받아서 마침내 어디로 왔어? 북방으로 휩쓸려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북방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지도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 35를 쓰면 우리나라 지도가 되죠? 35.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북쪽 끝이야. 그럼 가장 끄트머리죠. 그렇죠? 지도에서 가장 북쪽이 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북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수평적 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이라는 것은 아주 극에 다다른 끝이라는 얘기야. 한계라는 얘기죠. 수평적으로 끝이야. 가장 끝에까지 밀려온 겁니다. 채찍에 맞아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일제의 채찍에, 그쵸, 갈겨 북방까지 왔어요. 고통받은 거죠. 바로 이 극한이라는 의미가 절정이라는 의미랑 유사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그랬어요. 자, 고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쵸? 아까 지도상으로 북쪽이라고 그러면 수평의 끝이라고 그랬죠. 고원은 뭐예요? 위로 올라옵니다. 그쵸? 바로 수직적 극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이 매운 계절의 채찍, 우리 어떤 계절이 떠오릅니까? 겨울.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죠. 자, 겨울에 북쪽에 가면 북쪽으로 갈수록 어떻겠어요? 더 추워요. 그렇죠? 북쪽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춥습니다. 그렇죠? 가장 극적인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북쪽 높은 곳만 해도 괴로운데 어떻대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고 했습니다.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날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을 옆으로 디딜 공간도 없는 굉장히 위험하죠. 팔이 다 잘라집니다. 피나요. 죽습니다. 그렇죠? 살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칼날진 그 위, 이걸 우리가 생존적 극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생존적 극한. 자, 극한이 3개 나왔어. 그죠? 수평적 극한, 북쪽으로 끝이야. 수직적 극한, 가장 높은 곳이야. 거기에 칼날 위야. 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바로 일제강점기는 바로 시인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릎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죠. 자, 그래서 어떤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어요? 상대에게 굴복할 때. 그쵸? 굴복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럼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는 것은 무릎을 꿇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니? 구원을 요청할 곳이 없다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희망을 바랄 곳조차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굴복도 아니야.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요. 그건 뭐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구원해줄 희망도 없고 구원에 지원을 해줄 사람도 없지만 나는 적들에게 일제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2가지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나는 구원을 바랄 것도 없지만 적에게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한 발 제겨 디딜 곳도 없어. 정말 극한 상황이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딱 끊어집니다. 이러매가 어떠매?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래서 눈 감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겨울이라는 것은 바람 불고 추운 거 바로 당연히 여러분들 느낌 오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시인이 어떻게 느낀 거예요?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느낀 거예요. 자, 강철로 된 무지개가 뭐니? 자, 강철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무겁고 단단하고 차갑고, 그쵸?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 부정적인 의미의 강철이라는 의미. 근데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무지개는 왠지 밝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죠. 자, 이게 같이 묶여 있어요. 한꺼번에 묶을 수 없는 건데, 그쵸? 뭐 딱딱한 솜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치?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니? 겨울,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아주 완고한 그런 상황 같지만 나는 그 안에서 뭘 보겠다? 무지개와 같은 희망을 본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상을 이육사가 전개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내뭉터기로 끊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육사가 한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어렸을 때 한학자였어요. 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기승전결 이런 말 들어봤죠? 기승전결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뒷부분에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정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선경후정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경우정이 뭐예요?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나중에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선경우정입니다. 기승전결의 구조다, 선경우정의 구조다 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북방인데 북방 중에서 고원인데 고원에서도 칼날 위에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자, 이런 건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바로 점층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점층법이고 기승전결의 구조고 선경우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절정이라는 게 뭐예요? 일제강점기의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뭐를 보고 있다? 이 강철과 같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무지개 같은 희망을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매서운 계절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바라는 희망을 잊지 말자,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육사의 절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